안녕하세요. 여행이야기꾼 박가이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수면장애나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이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되는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수 이찬원님은 한 방송에서 SNS 쇼폰 보다가 아침 11시에 잠든 적이 있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 10분짜리 보는 것보다 1분짜리 쇼츠를 즐겨보고 그 쇼츠 속에서도 10초짜리로 더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계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구매해서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는 쇼핑 중독이라든가 한 편만 보려다가 시즌 1개를 밤새워 다 봐버린 넷플릭스 중독 문제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쾌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이 도파민 때문인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친구는 재미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파민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이 도파민을 제대로 알고 역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파민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나 여행 중독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쾌락의 늪으로 빠지게 한 이 도파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 도파민이란 쾌락과 보상을 조절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쇼츠처럼 우리 뇌가 재미있다고 판단하고 더 새롭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다 보니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이나 도박, 쇼핑과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는 이유도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킨슨병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적절한 이 도파민 분비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자 가바사와 시온의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서는 도파민을 활용한 목표 달성 7단계를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이 7단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그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을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행 중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행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시면 도파민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일본 료칸 여행을 가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겨울에 그 따뜻한 노천 온천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온천 여행 어떠신가요? 아마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는 그런 감정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총 2번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리고 한 번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명확한 목표, 온천을 가는 것만 목표로 설정해도 우리 뇌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 열심히 돈만 벌면 될까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도파민이 계속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입니다. 이미 큰 성공과 부를 이룬 켈리 최 회장님이라든가 김승우 회장님도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또 최근 마인드셋으로 유명해진 더 마인드 저자 하와이 데저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요. 자, 그럼 일본 온천 여행을 예로 하면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
출국날이 왔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온천 여행을 생각한다. 일본 공항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료칸으로 가는 기차에 앉았다. 료칸에 도착해 짐을 풀고 따뜻한 온천에 들어갔다. 추운 겨울이라 얼굴은 춥지만 몸은 따뜻하고 그동안의 피로가 싹 씻겨나간다. 맛있는 저녁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잔다. 어떠신가요? 속으로 상상만 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온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세요. 꿈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실제로 절반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켈리체 회장님부터 부를 이룬 많은 사람들은 이 꿈과 목표, 이걸 상상하는 일을 매일매일 실천한다고 하죠. 3단계는 목표를 자주 본다입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이루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책에서도 도파민은 장시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짧은 목표, 예를 들어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 금방 이룰 수 있지만 여행은 돈도 모아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꾸준하게 분비되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만약 목표를 까먹고 도파민 분비가 중단되면 온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료칸 온천 사진을 사무실이나 집에 붙여두고 자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지정해 두시게 되면 온천 사진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서 목표를 이룬 내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4단계는 즐겁게 실행한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게 되는 단계인데요. 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 그동안의 피로를 푸는 아주 행복한 경험을 즐기면 되죠. 물론 여행은 실행 자체가 즐기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운동이나 독서 같은 다소 생산적인 것을 실행할 때에는 꼭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인데요. 평소 넷플릭스를 자주 보다가 책을 읽기로 결심해 한 권의 책을 완독했다면 나에게 넷플릭스 2시간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어 다시 목표 달성에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중간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가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에서 넷플릭스도 오락성 있는 것보다 다큐멘터리와 같이 현재 자신의 목표라는 그 분야 있죠? 그 분야의 카테고리로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목표가 끝난 것이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6단계는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또다시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그 온천을 경험해보는 순간 일본의 다른 온천은 어떨지, 북유럽의 온천은 또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파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이 쾌락과 만족감을 느낀 도파민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죠. 책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또다시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 경기를 멋지게 이겼다고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 패할 가능성이 있겠죠. 손흥민 선수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도 만족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죠. 즉, 도파민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도파민을 악용하게 되면 도박이나 마약, 게임 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셔야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7단계는 이 1에서 6단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성취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단계인데요.
이제는 온천별 장단점이라든가 효능, 꿀팁 등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나에게 쌓여 있어 새로운 목표,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파민을 잘 이용하면 나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파민을 역이용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행 중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쇼츠, 넷플릭스, 쇼핑과 같은 곳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지 말고 여행과 독서와 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도파민을 활용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